근데 그냥 놔둔 거예요. 이쪽 것도 중요해요. 자, 이번에 이제 의사표시 이론인데요. 의사표시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의사라고 하는 단어와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합성어거든요. 자, 의사표시 이론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우리 법률행위의 요건을 아직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립요건에 의사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한다고 얘기했죠. 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하는 건요, 정상과 비정상적인 걸 한번 보는데요.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동시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의사표시거든요. 그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이거하고 반대 개념이겠죠. 그러면 반대 개념이면 의사와 표시가 어떻게 해요? 일치하지 않던가, 또는 이게 이제 엔드의 개념이잖아요. 또는 의사표시에 뭐가 있던가? 하자가 있던가, 이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근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항상 우리가 의도했던 그대로만 다 표시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지나가던 애기가 보면 애기는 참 대부분 다 이뻐요. 근데 굉장히 또 안 이쁘게 생긴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기들 보는데 애엄마 보는 데서 애가 왜 이렇게 생겼냐? 그러면 아마 거진 살인급의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대형 사고예요. 그럼 그런 애기들한테는 이쁘다고 말은 참 못하겠고 참 건강하네 이렇게 얘기하죠. 씩씩하다, 건강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물어봤대. 이쁘죠? 라고 물어보면 그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속으로는 아닐지라도 네 그냥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더 큰 문제는 그래요. 회사의 사장님이 여자래요. 요즘에 여자 사장님들 참 많잖아요. 근데 여자 사장님이 한 달 동안 회사에 안 나오다가 나왔는데 뭔가 작업을 하고 나왔다는 거죠. 얼굴에 작업을 하고 나왔대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왔답니다. 그럼 저 물어봅니다. 나 이뻐졌냐고.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볼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이뻐졌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내 맘엔 썩 안 들어요. 그래도 너무 예뻐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우 돈 들이신 게 그 정도예요? 이거는 정신질환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의사와 표시가 언제나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뭘 중심으로 의사표시를 해석해줘야 되느냐? 의사를 중심으로 해석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표시를 중심으로 해석해줘야 되느냐? 이게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의사표시, 즉 법률행위 해석인 거예요. 의사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 표시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걸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이크 나오죠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자연적 해석이나 규범적 해석을 해놓고 나니까 쌍방간에 의사의 갭이 생겼다 그러면 분쟁이 생겨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때는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라? 판사한테 찾아가라. 그럼 판사가 해석해 주는 걸 보충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 어느 정도 배우고 난 다음에 공부하기로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사표시 이론이에요. 그러면 의사표시 중에서 의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표시가 더 중요한 거예요? 표시가 더 중요한 건가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규범적 해석이고요. 의사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게 자연적 해석인 거예요. 의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의사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표시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법률 행위든 어떤 법률 관계든 전적으로 무조건 다 의사주의다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우리 민법도 의사주의와 표시주의를 적절히 가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진의가, 진정한 마음속이 가장 중요한 가족법상 법률행위,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뭐라고 표시했든 당사자의 진의가 가장 중요한 거죠. 정말로 원치 않는 배우자하고 산대요. 그거보다 불행한 건 없죠. 다들 입으로는 그래요. 아, 괜히 했어 라고 얘기하죠. 근데 진짜 괜히 했다 그러면 그건 못 사는 겁니다. 괜히 했어 라고 하지만 괜히 했으니까 헤어지자라고 해서 맞아 죽는 것보단 사는 게 낫다 그러니까 사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관계는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의 진이에요. 거기는 의사주의가 전적으로 적용이 돼요. 하지만 재산상 법률관계는 어때요? 자기가 어떤 의도로 의사표시를 했던 관계없이 원칙이 표시한 대로 법률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거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하고 나하고 거래를 했대요. 그럼 여러분도 거래할 때는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으니까 거래를 했을 테고, 나도 거래할 때는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니까 거래했을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그런데 거래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의도는 다 뭐야?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 있었어요. 근데 거래하는 과정에 뭐가 잘못돼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의도한 대로 법률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다 취소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 거래가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래해놓고 나니까 나에게 이익이 생겼다. 이익이 생겼대요. 그럼 상대방에게 뭐가 생긴 거죠? 손해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 사람 취소할 거 아니겠어요? 또 반대로 나한테 손해가 생겼답니다. 그럼 상대방에게 이익이 생겼을 거 아니냐고요. 그땐 또 어떡합니까? 또 취소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의도했던 바대로 법률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영역은 가족법상 법률행위 있죠? 가족법 행위에는 그래도 재산상 거래 행위에는요, 당사자가 의도했던 것보다는 뭐라고 표시했느냐라고 하는 표시주의가 더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재산상 거래 관계에 있어서도 표시주의가 적용이 되긴 하지만 의사주의가 일부 적용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같은 거 있죠. 재산상 법률행위지만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내가 표시를 잘못했어요. 그래도 상대방이 손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표시했던 간에 당사자가 의도했던 대로 다시 취소하고 법률행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전적으로 의사주의에 의하지만 재산상 법률행위는 대부분이 다 의사주의에 의하지만 일부 표시주의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적절히 가미되는 걸 뭐라 그래요? 절충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의 태도, 거기 뭐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이런 거보다는 의사표시의 본질이 의사냐 표시냐가 거기 문제 발생다음에 또 의사주의 표시주의가 또 나오네요. 그래서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거기 보이시죠? 1번, 2번. 그래. 의사주의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 표시주의는 의사보다는 표시가 본질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기면 더 중요한 게 나올 거예요. 우리 민법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민법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요?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되죠. 우리 민법은 표의자 보호와 상대방의 신뢰보호 및 거래 안전도 함께 고려하는 재산법상의 행위는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진위가 절대적으로 중시되는 가족법상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주의가 적용이 된다. 그거 있죠? 그거 하나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이론을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유형을 공부하고 그걸 싹 빼면 나머지는 다 정상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도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유형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상이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요거 할게요. 다 지울 겁니다. 지금 우리 아직도 법률행위 요건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의사표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공부해야 되니까 쭉 나열해야 되겠죠. 우리 민법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먼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 있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또는 뭐 있었어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일치는 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는 했는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가 됐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의사결정 내용대로 표시가 됐다. 그런데 지가 의사결정 잘못해놓고 하자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는 거죠. 지가 의사결정 자유롭게 하는 과정에 잘못해놓고 표시가 잘못됐다고 그대로 표시가 됐다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없어요. 그러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가 됐는데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려면 그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에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었다. 그대로 그러고 표시가 됐다. 이걸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는 얘기예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사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했어요. 사기에 의해서 어떻게? 속아서 의사결정을 했다. 상대방이 강박행위를 하니까 겁이 나서 공포심에서 의사결정을 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대로 표시가 됐다. 이걸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이 행위도 크게 둘로 나눴지만 법 조문은 4개가 있어요. 민법 제 107조, 108조, 109조, 110조가 있어요. 법 조문은 4개지만 행위는 5개예요. 그래서 여기는 민법 제 먼저 107조가 있어요. 107조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도 하지만 비진이 표시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108조가 있어요. 108조는 둘이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다라고 해서 이걸 통정 허위 표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09조가 있어요. 109조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110조는 그래요. 110조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행위는 5개요. 비통, 착사강. 근데 법조문은 107조부터 110조까지 4개인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고 110조에서 같이 정해놓은 이유가 원인이 사기냐 원인이 강박이냐 이 차이만 있지 나머지 효과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같이 정해놨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성립 요건부터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도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의사표시했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표의자가 알고 한 거예요. 107조는. 자기 의사와 자기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이걸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이 표시다. 이거는 표의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정의 표시는 뭐냐? 의사표시 했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실을 표의자도 알았고 상대방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짜고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사람이 서로 짜고 했다예요. 짜고 했다의 의미는 3가지 의미를 가져요.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다. 이걸 짜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3가지 의미가 알아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또는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요. 3가지만 있으면 비진이 표시고 3가지만 갖춰지면 통정의 표시란 얘기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비진의 표시 또는 통정의 표시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요. 의사표시를 했는데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실에 대해서 표의자 자신도 모르고 있어요.
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 상대방 간 본다 이런 얘기하죠. 이건 둘이 짜고서 괜히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재밌겠다 그지 그러고 몰래 카메라 같은 거 찍는 거고, 이건 뭐죠? 지가 뭔 소리 하는지 지 자신도 모르고 그냥 헛소리 삑삑삑삑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하나의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요, 의사와 표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일치한 거죠. 그런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결정을 잘못했는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속아서 잘못 의사결정을 했다는 얘기죠. 상대방이 속이니까 속아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는 얘기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겁을 주니까 잔뜩 겁을 먹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 그걸 쫄아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아서 했다, 쫄아서 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거 성립요건입니다. 전부 성립요건 지금 다 한 겁니다. 아시겠죠? 성립요건 다 했어요. 이제 법률 효과를 하나씩 봐야 되는 거예요. 법률 효과. 그래요? 비진의 표시는요, 자신의 의사와 자신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표의자가 알고 있대요. 내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슬그머니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친구한테 증여합니다. 시계를. 근데 친구한테 증여하는데 친구가 너 이거 갖고 싶지? 너 이거 가져.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고 막 엉엉 울더래요. 너무 고마워서. 난 줄 맘이 없어서 그냥 한번 어떻게 나오나 떠보려고 한번 줬던 거예요. 근데 애가 너무 엉엉 우니까 돌려달라고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친구한테 또 집에서 전화 왔길래 전화 이렇게 받고 있는데 친구가 울다가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걔는 내가 비진이었다는 거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증여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즉 비진의 표시는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표시한 대로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표시한 대로 유효가 된다 이래요. 표시한 대로 유효래요. 다만 비진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도 있겠죠. 시계 너 가질래? 그랬더니 아이고 요것도 시계 주고 나서 또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다시 돌려달라 그러려고, 너 시계 주고 가면 니네 집에 가서 맞아 죽잖아. 걔가 다 알았대요. 비진이로 그냥 한번 해본다는 거, 한번 떠보려고 해본다는 거 상대방이 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대죠. 그러면 무효로 합니다. 못 준다는 거 뻔히 알면서 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표시한 대로 유효지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무효냐면 상대방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사실, 즉 비진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를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엔 무효로 한다. 그럼 결국은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무효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예요. 그럼 유효가 된다는 얘기는 이거 정반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어떤 상태냐? 선이면서 무과실인 상태가 돼야 이거 반대 해석에 의해서 비진의 표시는 유효가 된다. 아시겠죠? 다만 이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친구한테 이걸 주겠다고 했어요. 비진이로 증여하겠다라고 했는데 친구가 야야야야 또 왜 너 장난치냐. 그러면서 일단 한번 좀 보자.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서 야이 자식 그거 어떻게 알았지? 넌 눈치가 너무 빨라서 먹고 싶은 것도 많을 거야. 이러고 농담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전화하고 있는 동안에 친구가 팔에 차고 있다가 그냥 모르고 갔대요. 그랬으면 그 다음날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시계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고 왔다 그러고 돌려줘야 되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친구한테 팔았다는 얘기는 제3자가 생겼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도표 가지고 잠깐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갑이 증여의 의사 없이 을에게 시계를 증여하겠다라고 증여를 했죠. 그래요. 근데 얘는요.
비진이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대요. 그럼 얘한테 한 증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그럼 얘는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무효니까 유효가 돼야 소유자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3자 병에게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매매를 했대요. 그리고 제3자 병은 이게 무효라고 하는 사실을, 즉 비진이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비록 무효로서 돌려받아야 되지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해석상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해석상 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 내지 110조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일단은 이 공통점 되게 중요하고, 이거는 여기서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는 이겁니다. 이 공통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통점, 일단은 가족법상 법률행위를 신분행위라고 하거든요.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분행위는 그냥 무조건 무효로 해놔요. 무조건 무효다. 비진의로 진의 없이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대죠. 그럼 혼인해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친구 중에서 한 사람이 선배한테 뒤지게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 중에서 한 녀석이 5년 선배인데, 5년 선배가 이제 결혼하셨어요. 결혼 좀 일찍 하셨어요. 그 선배 집에 이제 가끔 가다 놀러 가면 그 형수가 술안주를 잘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형수 좋다는 얘기를 이제 그 형수가 또, 우리보다 형은 5년 선배인데 형수는 그 형하고 또 7년 차이 나요. 형수가 우리보다 나이가 2살이 어렸어요. 우리 친구 중에서 하나가 그 형수가 안주 잘 만들어준다고 맨날, 형수 이제 저 인간하고 이혼하고 나하고 살자니까 맨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장난이 좀 심했잖아요. 한두 번 써먹어야지, 술만 먹으면. 그러니까 한번 그 형한테 뒤지게 얻어맞더라고요. 그럼 이제 거기서 그거 갖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 걔가 진짜 그 형수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거기서 나하고 살자니까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거 아니겠죠. 신분행위는 그렇게 비진의로 하면 무조건 무효예요. 그걸 또 그 형수가 착각을 해서 진짜 얘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무효예요. 무조건. 그래서 언제나 무효로 확정이 돼 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표시한 대로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적용이 되면 일단 표시한 대로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이거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무효로 확정해 버린다. 이후에 유효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 있어요. 공법상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법상 행위는요, 그냥 처음부터 유효로 확정해 버려요. 여기서 이 공법행위다라고 하는 건 행정행위하고 소송행위 이런 것들이 있어요. 행정행위하고요, 소송행위 이런 게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사형 빵빵빵 그래요. 그리고 기판력이 생기면 그냥 사형인 것이지, 사형 딱 했는데 목매려고 갔는데 차고 취소 그래갖고 다시 취소하고 이러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행정행위요. 건축허가 내줬어요. 근데 건축허가 내줘갖고 7층까지 허가 내줘서 7층 딱 지어서 준공검사 받으러 갔더니 차고다, 야 1층 잘라서 6층까지 해야 허가 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건 항상 어떻게 해요? 표시한 대로 유효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재밌는 게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사직서 쓰는 행위가 있어요. 공무원의 사직서. 공무원이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행위도 공무원 개인의 행정행위로 봐요. 공무원 신분이니까 사직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서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사직서 쓰면은 그 사람이 이거 뭡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사직서 쓰면 그 사람들이 뭔지 알죠? 이게 행정행위라고요. 이것도 무조건 유효입니다. 표시한 대로. 이 판례는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과에 과장이 새로 오셨어요. 과장님이. 근데 그 과장은 1개, 2개, 3개 중에서 여기 3개에 있는 계장도 아니고 주임하고 공무원 동기인 거예요. 엄청 고참이겠죠, 이분이요. 이 둘이 동기입니다. 동기인데 쉬는 시간마다 가끔가다 한 번씩 가갖고 앉아서 농담하면서 친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앉아서 한 30분 전부터 앉아갖고 특별히 이제 너무 고참이다 보니까 일도 잘 안 줘요. 부려먹기도 쉽지 않고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농담하면서 친구 과장이 그랬다. 야, 내가 만약에 여기 너처럼 주임으로 있고 네가 과장으로 왔으면 나는 사표 쓴다. 야, 농담으로 그래서 친구끼리 동기끼리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진짜요? 이게 이씨 그러고 자존심 상하니까 가서 사표 써갖고 왔네요. 결제판에다 또 장난친다고 꽂아갖고 왔어요. 결제판 안에 딱 해서 사직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과장이 지 사인을 이렇게 해갖고 온 거예요. 여기다가 과장이 나 진짜 사인한다 그랬어요. 해라 막 그랬다고. 사인해버렸죠. 중간에 누구 거만 빈 거야? 계장 거만 빈 거예요. 그리고 둘이 장난치면서 야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그리고 점심 먹으러 조금 일찍 나갔네. 그리고 지네들끼리 그냥 장난친 거니까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기 있던 계장이 과장 책상에 가서 이렇게 쓱 보더니 고참 주임이 자기보다 고참이요. 여기 계장이 조용히 사직서 썼네 하고 어떻게 했어요? 지 사인을 채워놓고 인사과에 보낸 거야. 인사과에서도 인사계장이 보니까 자기보다 고참 아니야. 이 양반이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조용히 사직하는가 보다. 그러고 조용히 사직 처리했네요. 3일 후에 사직 발령이 난 거야. 이 양반 출근하는데 게시판에 떴어요. 사직, 의원 면직 몇 월 며칠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던 직원들이 전부 주임님 왜 그만두세요? 라고 했더니 내가 왜 그만둬? 그러고 나왔죠. 나왔는데 뭐요? 사직 처리가 됐네. 여기서 떼굴떼굴 굴른 거 아니야. 나 이거 장난 삼아서 했다고. 비진이로 장난 삼아 했다고. 그래도 이건 무조건 뭐죠? 표시한 대로 유효란 얘기예요. 공법상 행위는. 아시겠죠? 그러면서 소송까지 했어요. 소송까지 했는데 판사가 야 철밥 그릇 갖고 장난치다가 이렇게 다치는 거야. 이러고 그냥 유효 그랬던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사회 정형적 거래 행위가 있어요. 정형적 거래 행위는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 있죠. 자기 앞 수표 발행하는 행위요. 이게 정형적 거래 행위야. 친구한테 빈 수표용지에다가 가계 수표 있잖아요. 빈 수표용지에다가 10억 원 이렇게 해놓고 친구한테 쓰고 싶으면 써. 딱 그리고 도장까지 쾅 찍어준 겁니다. 장난삼아 했죠. 친구가 아이고 요거 장난치고 있어. 알았어. 너 이게 내가 진짜 안 준다. 그리고 주머니에다 넣어 가져갔어요. 친구도 그럴 뜻은 없었죠. 그런데 친구가 술을 먹으면서 술집에서 이걸 가지고 술값을 계산해 버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니네들 팁으로 써! 막 이렇게 됐던 거죠. 그 술집 완전히 골든벨 눌러버렸죠. 그래요. 나중에 그게 추심이 들어왔겠죠. 추심이 들어오면 갚아야 돼 말아야 돼. 무조건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여기에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는 거고 이것도 언제나 표시한 대로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단체적 거래 행위가 있어요. 단체적 거래 행위. 단체적 거래 행위는요. 주식 인수 청약 같은 거 있잖아요. 아침에 9시면 주식시장이 문을 열죠. 사자 주문 쫙 합니다. 근데 밥 먹고 와서 보니까 몇 개는 올라갔는데 몇 개는 폭락하고 있대요. 아우 나 그거 착오였어. 사실은 살 생각 없었어. 라고 무효주장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우린 여기 나와 있을 필요가 없죠. 집에서 앉아갖고 아침에 전 품목 사자 주문 했다가 올라간 거는 진이, 떨어진 건 비진이. 그래갖고 전부 다 무효주장하면 되겠죠. 그래요. 그렇게 거래하면 되는 거죠. 여기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는 거고 이것도 언제나 표시한 대로 뭐다?
유효로 확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가 더 있죠. 107조 내지 110조의 공통점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제3자 있잖아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때 이 제3자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무과실은 필요 없어. 선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선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게 무효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건 얘네 둘 중에 한 사람이 입증해야지 얘가 스스로 나 선이에요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았든 몰랐든 입 꽉 다물고 있으면 뭐예요? 그냥 선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는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지는 이런 게 아니죠. 위에서 뛰죠. 어떤 놈이 쿵쿵 뛰는 거예요. 그렇죠?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야 되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통점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비진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여기서 얘기하는 비진의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진 않았어도 그때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나는 이 결과는 진짜 싫었어. 싫었지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고 안 그러면 나에게 더 큰 손해가 생길 것 같다 라고 해서 했으면 그건 비진의 표시가 아니고 뭐라는 얘기죠?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대출을 신청했어요. 은행에 가서. 근데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하게 된 근거가 사립학교 재단에서 교직원들한테 니들 가서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는 거 다 얘기해 놨으니까 가서 대출 신청하고 그 대출금은 전부 학교에다가 갖다 내. 그러면 학교에서 매월 니네들 월급 올려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매월 갚아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때 사립학교 직원들이 혹시 싫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다음날 문자 메시지 오겠죠. 세 글자 써갖고 옵니다. CUT 그리고 잘렸다 그 얘기겠죠. 그럴까봐 할 수 없이 어떻게 한 거죠? 대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아 정말 속된 말로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이러면서 했다고. 그리고 은행 직원한테도 정말 이거 하기 싫은데 이러고 합니다. 그랬더니 은행 직원들도 글쎄 말입니다. 세상 일이 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출 신청을 했고 그 대출금은 학교 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계좌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학교가 파산해버린 거예요. 학교가 망해버렸어요. 그럼 대출금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교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죠. 나는 대출 신청할 마음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하도 하라고 하니까 대출 신청을 마지못해서 했고 그 과정에서 은행 직원도 내가 비진이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약정은 무효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판례가 야 비진이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으로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에서 너는 진정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못해서나마 잘리기 싫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으면 이건 비진이가 아니고 진의에 의한 표시니까 네가 진짜 대출 받은 거야. 그러니까 갚아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비진의에서 진이란이라고 하는 거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판례 하나 보셔야 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하는 판례도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한 분이 계세요.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서양화학과 조교수예요. 서양화를 전공하신 분이세요. 이분 이제 여성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고등학교 1년 선배 되시는 분이 동양화를 전공하신 분이 같은 사립대학교 조교수로 근무하셨어요. 조교수라고 하면 뭐예요? 조교수, 이제 전임 강사, 그렇죠? 시간 강사, 전임 들어가서 조교수 올라가고, 부교수 올라가고, 교수 이렇게 전교수 올라가잖아요. 퇴직하고 난 다음에 석좌 교수네 뭐 이런 얘기 하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임 강사 자리까지 이미 거치고 올라오신 분이에요. 요즘에 이제 전임이 없고, 바로 부교수 임명하기도 하는데, 그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짝 조교수 임용되고 난 다음에 살짝 건방해져가지고, 자기 1년 선배인 동양화학과 그 교수의 뭐 이렇게 단점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있는 데서 같은 선생이 다른 선생의 단점을 꼬집은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가고 또 일렀어, 선배한테. 그 사람들 군기 세요. 미술한 사람들, 특히 고등학교 1년 선후배도 굉장히 군기 세거든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1년 선배가 와서 머리채를 잡아버렸네. 머리채를 잡고 떼굴떼굴 굴렀대요. 그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1년 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근데 그걸 본 선배들 얘기는요, 가관이었답니다. 정말로. 두 여자가 머리채 잡고 굴르니까 황소보다도 힘이 더 세더라는 거예요. 머리채를 딱 잡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이 뛰어놀라고 하더라도 안 떨어지더래요. 그러더니 전부 다 주먹에다가 한 움큼씩 쥐고 떨어졌대죠. 머리카락들을 양손에 한 움큼씩 쥐고 떨어졌대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무리가 이렇게 발생하니까 학교에서 진상조사를 했어요. 학교에서 진상조사를 하니까 어떤 선생이 다른 선생을 교단에서 학생들 앞에서 비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판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을 징계를 해야 된다고. 이게 징계위원회에 착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교수가 임용이 될 때는 예체능 쪽은요, 교수가 임용이 되려면 실력만 가지고 임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체능 쪽에 실력, 미술이나 음악이 특히 그래요. 체육 같은 건 눈에 보이죠. 체육 같은 거 달리기 시키면 빠른 놈이 잘 뛰는 거지. 빨라도 폼 이상하게 뛰는 애들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육 같은 건 눈에 탁 보여요, 금방. 축구할 때 공 잘 차는, 슛 잘 때리는 애들 보이잖아, 눈에. 호날두 같은 애들 얼마나 잘해요. 그럼 딱 보여. 근데 미술이나 음악 같은 경우는 뭐죠? 이거 뭔가 좀 다른 게 있어. 어떤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임용이 되려면 관계가 굉장히 원만해야 돼. 원만해야 된다고. 이게 이제 많이 원만했거든요. 그 사람도 임용될 때. 학교에서 자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사장이 이제 그분을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야, 왜 그렇게 학교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난리야? 왜, 너 요번에 징계위원회에다가 그냥 사직서 써내. 그럼 내가 징계위원회 얘기해서 반성의 빛이 크니까 그냥 불문 경고로 붙여준다. 그러니까 사직서 써내. 반성하는 척하고, 알았지?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사장이 그 길로 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 사람은 사직서를 썼겠죠. 써가지고 냈어요. 내고 이제 학교 징계위원회에서도 이거 골치 아픈데 여태까지 엄청나게 원만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냥 자르기가 뭐 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지가 사직서 써냈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뜻이 그러하시다면 사직 처리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직 처리됐어요. 그리고 교무과 직원이 그 교수한테 전화했어요. 원하신 대로 됐다고. 그러니까 그 교수는 그럼 언제부터 다시 출근하냐고. 그러니까 무슨 출근을 하시냐고. 원하신 대로 사직 처리가 됐다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표시한 대로 유효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비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이사장이 교통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 쓰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 무효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이건 표시한 대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주기 위해서 모든 직원을 다 일괄 사표를 받아버린 거죠. 일괄 사표를 받고 퇴직금을 다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채용하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직원이 20몇 년 동안 그걸 다 받았고
퇴직금을 그대로 받은 통장에다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놨던 거죠. 그리고 20몇 년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지급은 무효요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퇴직금 지급이 무효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사직서 써내서 퇴직금을 준 건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근로자가 얘기한 건, 사직서는 회사에서 내라고 해서 냈지 내가 진정한 의사로 낸 게 아니다. 그 소송이 됐던 거죠. 근데 그때 우리 판례도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쓰라고 했다면 근로자는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 사직서 쓰고 싶지 않지만 쓸 수밖에 없었고,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사직의 효과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중간 정산된 퇴직금은 무효고 모아놨던 돈은 전부 회사에 반납하고 누적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라. 이렇게 해서 한 2배 정도 더 받았다는 그런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비진이 표시에서 진위는 뭐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표시한 대로 유효인 판례는 끄댕 사건이죠. 사립대학교 조교수 머리끄댕이 잡은 사건이고요. 이거는 일괄사직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거 3개 정도는 여기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갑니다. 우리 책으로 가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거기 56페이지에 나오죠. 자, 그거는 지금 안 보셔도 되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양쪽 가로 3번에 의사표시 규정의 적용상 공통점이 나오죠. 그렇죠? 거기 가족법상 법률행위 적용하지 않아요. 언제나 무효로 합니다. 공법상 행위나 소송행위, 단체적, 정형적 거래행위는 언제나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주식인수 청약과 어음행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거 있죠? 그래서 1, 2, 3번 그거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십니다.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요거예요. 요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나오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는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엔 무효로 하고,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 법조문 지금 설명을 한 거고요. 추가적인 설명을 보시면요, 그 밑에 판례 보이십니다. 판례 보셨습니까?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 나오죠. 앞에다 써놓습니다. 뭐라고? 끄댕. 머리끄댕이 잡은 사건, 끄댕 사건 이렇게 써놔요. 써놓는 거야. 이건 뭐 창피하고 안 하고가 관계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잘 맞추면 최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이거 나오죠. 이건 무슨 사건일까? 일괄사직 사건이겠죠. 그래요. 그럼 거기까지만 보고, 끄댕 사건은 뭐였어요? 표시한 대로 유효였죠. 그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죠. 일괄사직 사건은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죠. 그럼 사직의 효과는 발생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것이다. 그렇게 구분하고요. 공무원의 사직서는요, 무조건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공법상 행위였다. 그 3개 체크하시고요. 성립요건은 여기 있는 대로예요. 의사표시 있어야 되고, 일치하지 않아야 되고, 알고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했죠. 거기 성립요건 그대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판례가 거기 5개가 있는데 다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1번 판례 정도, 1번하고 2번 판례 정도예요. 그래서 비진위 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2번 판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하였다면 이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는 없다. 2개 정도면 나머지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효과는 원칙이 뭐죠? 표시한 대로 유효죠.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잖아요. 이거 반대 해석하면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선이면서 어떤 경우에요? 무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넘겨보시면요. 이때 제3자 선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유하지 않는다. 이 내용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체크할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공통점들 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적용 범위 계약 및 단독행위에 적용할 거고 준법률행위에도 적용하는데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뭐예요? 신분행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분행위에 적용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다. 하지만 신분행위는 언제나 무효고요. 공법상 행위도 앞에서 봤죠? 적용하지 않는다. 언제나 유효다. 주식인수 청약에 적용하지 않는다죠? 언제나 유효다. 그건 지금 다 했던 거고 요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무조건 암기하는 형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모든 관계 107조부터 110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범위 확대 그 5번은 지금 안 할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대리 쪽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07조 마치고 108조 원래는 108조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108조는 이제 못했으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